안녕하세요. 주택도시 보증공사 이승우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 창업과 파이낸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네, 사업과 금융, 자금 조달 방법의 비교, 도시재생 사업의 자금 조달이라는 순서로 설명을 드릴게요. 사업, 금융. 저희가 사업을 한다면, 도시재생을 사업을 한다면 정말 여러 가지 기능을 전략적으로 잘 수행해야 할 텐데요. 저희는 오늘 자금 조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고요? 저희 공사의 기능이 도시재생 금융지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사업자분들께서는 자금 조달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금융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할까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저는 자금이 있고 없고 아이디어가 있고 없고의 경우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쉬우니까요. 그냥 한번 쓱 들어보세요. 아이디어와 자금이 있는 사람은 사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웃고 있고요. 뭔가 사업에 아이디어도 없고 자금이 없으면 자금이 없는 것은 안타깝지만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진하고 싶은 일이 없으니까요. 이 경우에도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상호 어긋나는 경우, 아이디어는 있는데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분이나 여유 자금은 있는데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시는 분들은 다소 행복하지 않은 표정을 지으실 수 있습니다. 이 두 분을 연결해서 뭔가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금융의 기능입니다. 이 좋은 투자안이 있고요. 이것에 필요한 적절한 자금이 있으면 상호 용통을 통해서 연결하는 것. 그래서 상호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금융의 기능이고요. 그래서 사업과 자금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금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에서도 저희 도시재생 금융지원의 금융적 측면이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의 키로 열쇠로 작용하는 것이지요. 사업과 관련된 두 가지 의사결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회계학의 표인데 아주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왼쪽은 제가 통제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오른쪽은 제가 이것을 어떻게 확보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 자본을 보시면 진짜 자기 돈, 내 돈이고요. 그리고 이 부채라는 것은 남에게 빌린 돈,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상환해야 될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 부채입니다. 이렇게 은행이나 기관에서 빌려서 이 기관의 그림도 있고요. 이 자산이라는 것은 결국 저에게 효익, 뭐 유리한 이득이 될 만한 수익이 될 만한 것들로 이루어진 것인데요. 제가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이 땅, 공장, 자동차 또는 영업권 이러한 것들은 저에게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니까 자산이지요. 그래서 이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가치를 합한 것과 같다라는 것이 회계학에서의 중요한 등식인데요. 이 두 가지를 살펴보시면 내가 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자금 조달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확보한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이라는 것은 이 부채와 자본의 비율을 각각 어떻게 할 것인지 뭐 3대 7로 할지 5대 5로 할지 이러한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2만 원을 확보를 했어요. 이게 다 제 돈일 수도 있고요. 만 원은 누군가 친구에게 빌렸을 수도 있겠죠. 2만 원을 잘 투자해서 4만 원이 되면 저는 행복해지고요. 만 원이 되면 저는 슬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금 조달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좋은 투자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업에서의 성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금 조달 방법의 비교입니다. 비교라고 했으니까 하나는 아니겠지요? 네,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쉽습니다. 사업자가 내 돈으로만 사업을 하면 자기 자본이고요. 남의 돈을 빌려서 하면 타인 자본인데요. 빌렸다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빌리면 결국엔 저에게 이자를 포함한 부담으로 작용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 타인 자본을 많이 쓰게 되면 투자가 크게 규모가 커져서 수익이 잘 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양날의 검인 타인 자본이 자기 자본과 어떻게 다른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실까요? 네,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이 몇 가지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타인 자본, 빌린 거는 당연히 갚아야 되고요. 그 갚아야 되는 시기, 그것이 만기인데 만기가 타인 자본에게는 존재하지만 내 돈은 제가 갚을 필요가 없으니까 만기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리면 이자라는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자를 갚아야 되는 부담도 발생하지만 자기 자본, 내 돈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이러한 이자가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어서 세무적으로는 타인 자본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반면에 제가 제 돈을 쓴 것은 세금을 절세시키는 그런 효과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자녀가치 귀속이라는 부분이 좀 어려운데요. 정말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업이 아주 대박이 나면 이 타인 자본의 경우에는 빌린 돈에 정확히 정해진 이자와 원금만 상환하고 끝이지만 자기 자본, 제 돈은 그만큼 불어났기 때문에 다 저에게 귀속이 됩니다. 물론 제가 혼자서가 아니라 2명 또는 3명이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동업자가 있었다면 동업자와 그 큰 대박의 수익을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X가 그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것이 레버리지 효과인데요. 타인 자본에는 레버리지 효과가 있고 자기 자본에는 없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레버리지가 지렛대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타인 자본을 많이 활용하면 자기 자본의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어떻게 섞어서 어느 정도 비율로 할 것인지를 정해야 되는데요. 1대2, 1대3, 1대4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1대5, 6까지도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금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 자본을 쓰는 것이지만 타인 자본을 많이 쓰는 것은 그만큼 큰 이자 부담으로 사업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재무 구조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자금 조달은 자기 자본을 쓰든 타인 자본을 쓰든 결국 이 투자안이 어떤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저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도시재생 금융상품 쓰시더라도 자기 자본을 어느 정도 투입하시기를 요건으로 하고 있고요. 또 그러한 자기 자본이 요건의 최소한만 쓰시지 않더라도 본인의 사업에 필요한 부분에 맞춰서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의 비율을 정하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도시재생 사업과 금융인데요. 네, 도시재생 정책이라는 것이 여러 이해관계자가 잘 협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책자금 지원별로 주체별로 역할 분담을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먼저 정부,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에는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인데 정부에서는 기반시설을 만들고 역량 강화 사업에 지원을 해주는 국가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공공성 높은 도시재생 사업에 투입이 되고요. 주택도시기금은 도시재생 사업에 선도적으로 기금을 출자, 투자 융자를 하고 그로 인해서 민간 자본의 참여와 민간의 활성화, 민간 부분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러한 주택도시기금을 위탁받아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이 주택도시기금의 융자의 경우에 부족한 신용을 저희의 보증 상품으로 메워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 금융상품이라는 것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러한 특징을 아셔야 어떤 것이 유리하고 어떤 것이 또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아시게 될 테니까요. 네, 도시재생 사업의 특성은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또는 활성화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부동산의 노후화로 담보가치가 다소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금융방식, 시중은행에서의 그 금융 서비스로는 좀 사업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즉 자기 자금의 부담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허그 저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통해서 현실적인 융자 한도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저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능으로 역할로 인해서 주택도시 기금의 안정성도 제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그의 사업성 심사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부동산의 담보가액을 초과하여 필요한 융자 금액이 있을 테고요. 그래서 저희가 융자 상환을 보증하는 대신에 보증을 서드리는 대신에 해당 사업이 정말로 사업성이 있는지를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성 심사가 번거롭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내가 하려는 사업이 정말 타당한 것인지를 제3자가 살펴보는 측면이 있어서 오히려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공적인 정책 자금이기 때문에 몇 가지 이용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차인에 대해서 임대료 인상률을 좀 제한을 한다거나 시설 일부 면적을 마을 주민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러한 조건들이 있고요. 이러한 내용이 저희 도시재생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마을, 그 주변 지역에도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리고
공적인 자금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을 하신다고 빌려 가셨는데 그 돈으로 막 엉뚱한 일을 하셨다면 저희가 중도상환 수수료를 발생하면서 다 회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정책 목적에 맞게 상품 유형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시고 계시는지를 지속 점검하고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저희 상품에 대해서 다음 강의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구조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뭐 10억이 드는 사업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10억이 100%가 될 테고요. 저희의 조건상 자기 부담이 20에서 30%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2억이나 3억 정도는 갖고 계셔야겠지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족한 7억에서 8억 정도는 누군가에게서 빌리셔야 될 텐데요. 그 빌려드린 것 주택도시 기금에서 빌려드립니다. 그리고 일정 요건을 충족해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이익을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이런 약정을 맺고 하시면 최대 80%까지 이 융자분이 증가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자금을 마련하시고 조달하시고 나서 사업을 진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갖고 계신 토지가 있거나 상가가 있어서 그 담보 가치가 저희가 인정을 해드린다면 금리는 1.5%, 물론 변동 가능하지만요. 이 정책금리만큼의 비용만 발생하고요. 만일 그렇게 담보를 저희에게 제시하지 못하신다면 그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보증을 서드려서 담보로 기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단 여기에는 보증료율이 따르고요. 신용등급에 따라서 사업성에 따라서 이 정도 구간에서 보증료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보증서를 통해서 보증서가 없었더라면 빌려드리지 못했던 규모의 자금을 저희가 공급을 해드리고요. 이렇게 사업 지원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순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도시재생 금융상품, 도시재생 금융지원 상품의 내용과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